가수 김수희에게 72세의 나이에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오랜 세월 수많은 노래로 우리 곁을 지켜온 그에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가혹한 시련이 찾아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아름답게 쌓아올린 무대 위의 시간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이제 김수희의 이름 앞에는 중병, 입원, 심각한 상태라는 차가운 단어들이 조심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예술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던 김수희였다.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특유의 절절한 음색과 깊은 감성으로 시대를 관통해 온 그녀였기에 이번 소식은 팬들뿐 아니라 동료 가수들, 음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설마 김수희 선배님이? 라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늘 당당했다. 늘 씩씩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이 마치 세상이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 같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소식이 전해진 날, 하늘은 유독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조심스럽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수희는 최근까지도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몇 번의 공연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고 팬미팅 계획도 잡혀 있었다. 하지만 몸이 이상하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고 한다. 가벼운 피로감이라 여겼던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결국 그녀는 가족과 스태프들의 설득 끝에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진 진단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김수희는 지금 병원 한켠 햇살도 잘 들지 않는 조용한 병실에 누워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한 강역으로 울려 퍼지고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깬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가족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팬들은 멀리서라도 그녀를 위해 마음을 모은다. SNS에는 그녀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누군가는 말한다. 김수희는 노래로 수많은 이들을 살려냈다. 어린 시절 상처받은 마음을 그녀의 노래로 달랜 이들,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순간에 그녀의 목소리에 기대어 버텼던 이들, 그 모두가 지금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한 선배 가수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수희는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늘 남을 먼저 걱정했지. 그래서 이번 소식이 더 믿기지 않아요. 아픈 몸으로도 마지막까지 팬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병원 복도 어귀에는 그녀를 걱정하며 찾아온 지인들의 조용한 울음소리가 번지고 있다. 어떤 이는 담담히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또 어떤 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기도한다. 수십 년을 함께한 매니저는 병원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언니가 이렇게 오래 아픈 걸 처음 본다며 고개를 떨군다. 김수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꿈을 품고 무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리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뒤에도 화려함 뒤에 가려진 외로움과 책임감은 늘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노래로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그 모든 걸 이겨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은 그녀를 아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팬들이 보내오는 편지 한 장은 모두 절절하다. 수희 언니, 우리 아직 언니 노래를 더 듣고 싶어요. 언니 목소리가 제 인생의 위로였어요. 부디 다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아직 함께 웃고 울어야 할 순간이 많잖아요. 병원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다.
화사하게 핀 꽃들 속에서 어쩐지 유난히 외로워 보이는 창가. 김수희가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내 노래가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은 그 누군가들이 그녀를 위해 노래하고 있다. 그녀가 준 사랑을, 위로를, 희망을 되돌려주는 시간. 그리고 모두가 믿고 있다. 김수희는 다시 노래할 것이라고. 무대 위에서, 아니 그 어떤 곳에서라도 다시 그 미소를 보여줄 것이라고. 그런 김수희가 병마와 싸우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무대 위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더욱 먹먹하게 만든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섰던 무대는 바로 KBS1 가요 무대였다. 리듬 속으로라는 테마로 꾸며진 그날의 무대는 한편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같았다. 수십 년을 관통해온 목소리들이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꿈틀거렸고 그 중심에는 김수희가 있었다. 2025년 4월 14일 윤항기, 차도균, 김수희, 강진, 서지호, 박군, 강혜연, 김추리, 마이진, 베이로, 윤태화, 풍금, 김충훈, 박혜신, 현숙, 서른도.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특히 70세가 넘은 4명의 가수 윤항기, 차도균, 김수희, 강진이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85세 차도균이 부른 사랑의 종말은 인생의 쓸쓸함을 담았고 70세 강진이 부른 선창은 시간마저 되돌리는 듯한 울림을 주었다. 81세 윤항기가 들려준 노래하는 곳에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노래였다. 그리고 72세 김수희가 부른 멍에는 그날 밤 모든 이의 심장을 울렸다.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노래했다. 고개를 숙인 채 시작된 첫 소절, 가슴을 끌어오르게 하는 절절한 한숨, 그리고 그 어떤 꾸밈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 김수희의 멍에는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이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부딪히고 꺾이지 않던 그 시간들이 한 곡 안에 모두 녹아 있었다. 눈을 감고 노래하는 그녀의 모습은 수십 년 무대를 지켜온 장인이자 고통조차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예술가였다. 그 순간 무대조차 숨을 죽였다. 관객도 카메라도 동료 가수들도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았다. 한 노래, 한 사람, 한 생애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가요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레전드 무대가 있었지만 김수희의 이날 멍에는 두고두고 회자될 명장면이 되었다. 그녀는 몸이 아픈 줄 알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창을 보여주었다. 마치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그녀는 노래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72세. 누군가에게는 쉬어야 할 나이,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 시간. 그러나 김수희에게 그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재형 가수였다. 노래를 통해 살아 숨쉬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아티스트였다. 그날 무대가 끝난 뒤 관계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김수희 선배님이 오늘 무대를 완전히 지배하셨어요. 목소리 하나로 모든 시간을 멈춰버리셨어요. 진짜 가수는 이런 분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람.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한순간도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김수희에게 무대는 명예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삶을 바치는 성스러운 재단이었다. 그래서일까?
지금 그녀가 병상에 있다는 사실은 더욱 가슴 아프다. 그녀가 흘린 땀, 쏟아낸 감정, 내던진 삶,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수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한 시대를 관통한 목소리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 안은 치유자였으며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넘어선 위대한 예술가였다. 그녀는 가요 무대라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노래로 살아냈다. 어쩌면 김수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한, 노래하는 한, 사랑하는 한, 결코 꺾이지 않는 것. 김수희.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아마도 뜨거운 눈물과 함께 한 사람의 거대한 생애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인생, 그녀의 영혼은 어떤 시련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빛날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원히. 그러나 김수희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찬란한 노래의 뒤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다. 1983년 10월 4일. 그날은 김수희의 삶을 10위째 흔들어 놓은 날이었다. 한창 주가를 올리며 사랑받던 그녀는 정부의 대대적인 대마초 파동 사건에 연루되어 느닷없이 조사를 받게 된다. 한순간에 모든 시선이 차가운 의심으로 돌아섰다. 내일 뒤 방송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2일 뒤에는 제명이라는 냉혹한 결정을 받아야 했다. 무대는 사라졌고 팬들도 대중도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듯한 어둠. 그것이 김수희가 마주한 현실이었다. 무수한 날을 눈물로 지사으며 그녀는 치열하게 싸웠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꺾이지 않고 진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그 치열한 공방 끝에 그해 10월 28일 마침내 무죄 판정을 받았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김수희는 당당히 자신을 증명해냈다. 그러나 세상의 상처는 판결 하나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2013년 기분 좋은 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김수희는 그 시절을 담담히 회상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셨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개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딸 이지우 역시 그 순간을 떠올리며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무너져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그 아픔은 한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러나 김수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다. 무죄 판결을 받고 돌아온 무대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해진 목소리로 노래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발표한 곡이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명곡 남행열차였다. 남쪽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처럼 그녀는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새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남행열차는 단순한 트로트 히트곡이 아니었다. 김수희라는 인간이 견뎌낸 수모와 상처, 인내와 용서, 그리고 불굴의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든 영혼의 노래였다. 그렇게 다시 사랑을 받기 시작한 김수희는 1993년 가요계에 다시 한번 큰 족적을 남긴다. 그녀는 단순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깊고 단단해진 예술성으로 당대 최고의 여성 가수 반열에 올라섰다. 사람들은 말했다. 김수희는 다르다. 그녀는 고통마저 예술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사람.
모든 의심과 편견을 이겨내고 노래로, 진심으로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 그것이 바로 김수희였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대는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설 수 없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다시 서게 되었을 때 세상이 저를 또 한 번 받아준 것 같았어요. 김수희. 그녀의 삶은 때로 가혹했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련을 밟고 일어나 더 깊은 울림과 더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했다. 70이 새가 된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애틋하고 숭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한편의 대서사시처럼 빛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대를 다시 밟게 된 김수희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로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다.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남기며 삶의 깊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1983년 김수희는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가요계의 현장을 소설로 담아냈다. 그 소설의 제목은 너무합니다 였다. 현실의 쓴맛과 가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단함을 절절히 녹여낸 이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어 1984년 김수희는 또 다른 소설 차 안의 설을 집필했다. 차가운 눈처럼 삶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담아낸 이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노래로도 글로도 김수희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과 희망을 세상에 끊임없이 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직접 연기에도 도전했다. 소설 너무합니다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명의 영화에서 주인공 희련 역을 맡아 섬세하고 절절한 감정 연기를 펼쳤고 영화의 주제가 OST까지 직접 소화해냈다. 비록 이 영화는 대중적인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녀의 도전 정신과 예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1994년에는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 애수의 하모니카를 선보이며 또 한 번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갔다. 김수희는 그저 가수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노래, 글, 연기, 제작, 모든 영역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진정한 예술인이었다. 그녀는 또한 후배들을 키워내는 데에도 열정을 쏟았다. 1992년형 김수희는 직접 연예기획사 히레코드를 설립했다. 남자 가수 2명, 여자 가수 1명, 그리고 여성 댄스 그룹 한 팀을 육성했는데 그들이 바로 태영이, 지대현, 편승엽, 그리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활동하며 아미가르 레스토랑, 떠날 거야 같은 곡으로 사랑받은 쎄쎄쎄 CCC였다. 태영이는 차가운 외면이라는 댄스곡으로 데뷔했지만 짧은 활동 후 가요계를 떠났고 지대현은 안개 속의 그대 영상이라는 락발라드풍 노래를 남기고 활동을 중단했다. 반면 편승엽은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찬찬찬이라는 공전의 히트곡을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집 초대받고 싶은 남자까지 연이어 히트시키며 히레코드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가요계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또한 김수희는 가수들의 처우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가수노조가 출범했을 때 그녀는 용기 있게 말했다. 20년 경력 가수가 TV에 한번 출연해서 26만 원을 받을 때 같은 경력을 가진 배우가 200만 원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 발언은 수많은 무명 가수들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을 남겼다. 그러나 모든 행보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히레코드에서 앨범을 낸 가수 신신혜는 세상은 요지경. 이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음반 수익이 제작자였던 김수희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본인에게는 거의 배분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와 비슷한 불만은 히레코드 소속이었던 몇몇 다른 가수들에게서도 터져 나왔다. 자신도 가난과 서름 속에서 가수로 일어섰던 김수희였기에 그런 지적은 더욱 가슴 아픈 그림자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따뜻한 가족 같은 기획사를 만들고자 했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것이다. 김수희. 그녀의 삶은 찬란함과 비극이 교차하는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 번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살면서 제일 감사한 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넘어진 자리에서 상처난 무릎을 다독이며 다시 노래했다. 슬픔마저 사랑으로 녹여낸 목소리로, 가난마저 품위로 감싸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김수희였다.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빛낸 가수 김수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노래로 울고 글로 웃으며 삶의 고통과 희망을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눈물과 기쁨을 대신해주던 따스한 위로였습니다. 이제 그녀가 깊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삶을 다해 사랑을 노래했던 그녀에게 우리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존경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김수희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고단한 시대를 견디며 수많은 이들에게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노래로 속삭여준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꾼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에는 상처도 눈물도 있었지만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그녀의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는 힘든 날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가수 김수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하며 기억합시다. 그녀가 다시 따뜻한 햇살 아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노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이 그녀에게 작은 기적이 되어줄 것입니다.